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5살, 남편은 40살입니다. 이번에 겪게 된 일로 인해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도 돼서 저녁 시간만 되면 주문이 많이 밀려있죠. 그런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하필 평소와 달리 배달이 더 많이 밀려 있었고 아빠는 빠르게 일을 마무리하려고 급하게 배달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크게 다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빠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정말 고마웠죠. 그때 늦은 시간이었고 마지막 배달이었는데 그곳이 하필 인적이 드문 곳이라 차들도 거의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마침 남편이 지나간 거죠. 그렇게 구급대에 신고를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무릎이 골절이 돼서 후유증이 남아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남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보답을 해드리려고 계좌번호를 물어봤는데 음식점을 운영하냐고 물어봤고 나중에 밥 한 끼 먹게 해달라며 돈은 필요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며칠 후 저희 매장이 한가할 시간쯤에 직원 몇 분이랑 찾아와서 식사 한 끼 하곤 들어갔네요. 식사가 다 끝이 나고 결제를 하려고 하길래 괜찮다며 손살에 쳤지만 끝까지 결제를 하고 갔어요. 그렇게 이 남자와 인연이 닿으면서 그 이후에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되면 자주 찾아와 끼니를 해결했고 매번 올 때마다 엄마는 음식에 많은 신경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배달 전문인데 아빠 몸이 회복이 덜 돼서 배달을 하지 못해 직원을 구하고 있었는데 문 앞에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곤 관심을 보이면서 잠시 일을 쉬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며 돈은 필요 없고 식사만 해결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면서 그날 당일 배달 주문을 받으라고 저희 의견은 묻지도 않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저희도 당황했지만 워낙 주문이 많이 밀려있고 급한 나머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달 일이 밀리지 않게 해결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너무 고생하는 듯해 아빠는 회식을 권했고 횟집에서 꽤 고가의 횟감을 시켜 소주 한 잔에 그동안 궁금했던 걸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도와주는 건 고맙네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잠시 일을 쉬고 있다면서 적지 않은 나이 같은데? 원래 하던 사업이 있는데 건물 이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아마 다음 달이면 사업장으로 돌아가야 하네요. 그래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연이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와서 다행입니다. 이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면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고 일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 사모님께서 맛있는 밥만 차려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무덤덤하게 저희가 하는 질문에 숨김없이 대답을 해주는 모습에 아빠를 구해준 건 정말 고마운데 그렇게 시간이 한가한가 생각하며 빤히 쳐다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라 얼굴이 붉어져 시선을 회피했네요. 좀 신기했어요. 제가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남자였고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읽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배달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직원분들과 통화를 하는 듯 바빠 보였습니다. 저희야 아빠가 다쳤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정말 고마웠지만 한 달 뒤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야 해서 일할 사람을 다시 구하기 시작했고 이 남자는 정말 아무런 보수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간다며 다음 날부터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매장에 한 통의 전화가 와서 받았죠. 저희와 인연이 닿았던 대식씨였고 저녁에 회식을 하려고 하니 전석 예약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는 바쁘게 테이블 세팅에 들어갔고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자리에 앉아 저희를 보며 반갑게 인사해 주길래 뭔 영문인지 몰라 얼떨떨한 상태로 들어오는 손님들께 인사를 하며 음식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대식씨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며 회식을 즐기고 있는 직원들과 묵묵히 그 말들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에서 진짜 사장의 느낌이 물씬 풍겼네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런데 생각보다 덩치가 있는 분들이고 여성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길래 어두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 걱정이 되었지만 대식 씨의 얼굴 표정과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나쁜 일을 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 회식이 끝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문 닫을 시간이 한참 지나 회식 자리가 끝이 나고 너무 늦게 마무리해서 죄송하다며 저에게 말을 건네왔어요.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셨나 봐요. 몇 달 만에 와서 얼굴 좀 뵙고 싶었는데. 아, 무릎이 많이 쑤신다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셨어요. 요 근래 좀 무리하셨거든요. 식사하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음식 맛도 좋다며 앞으로 회식은 여기에서만 하자고 난리던데요.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편하게 식사했네요. 저희가 회식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마 몇 달 뒤에나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께 안부 전해주시고 사모님 오늘도 변함없는 음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배달도 되거든요. 대식 씨는 저를 보며 웃으면서 물류 쪽 일을 한다고 대충 얘기를 흘리면서 밖에서 부르는 직원분들의 손짓에 급하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그렇게 모두가 떠난 자리를 치우며 엄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엄마는 대식 씨가 참 마음에 든다며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물어봤는지 아직까지 미혼인 것도 알고 있었고 엄마와 둘이서 꽤나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았어요. 저보고 마음에 있으면 둘이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다리를 놔주시려고 계획까지 하고 계신 걸 보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남자 중에 인성 바르고 제일 괜찮아 보였죠. 그렇게 뒤에서 엄마의 노력 끝에 저희 둘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첫 만남이 좋았기에 서로에 대한 인상도 좋게 다가와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식 씨가 일하는 곳도 가보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어두운 곳이 아닌 직원분들 모두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곳이었네요. 회사 직원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직원분들 점심 식사하라고 엄마는 음식 배달까지 시켜주면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어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본 저희 부모님은 대식 씨를 저녁에 술 한잔 하자며 불렀고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우리 딸이랑 결혼할 생각 없나? 지금까지 좋은 만남 지속해 오고 있고 서로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도 아니고 말일세. 조만간 결혼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만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도 세롬 씨 좋아하고 있고 앞으로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문제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기가 좀 꺼려졌네요. 저는 세롬 씨처럼 부모님 두 분 다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막 태어났을 때 버려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남들 시선이 좋진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망설인 거고요. 제 속마음을 꺼내놓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이 말 하는 순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혼자 살아왔어도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해요. 허락해 주신다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커온 대식 씨가 안쓰럽고 마음이 아파 혼자 많이 외로웠을 거라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해준 음식에 대해서 집착이 심했던 것 같아 함께 살면서 아팠던 마음 앞으로 위로해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대식 씨와 결혼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 동의했고 결혼식 전에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게 너무나 많아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함께 있었고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 벌써 결혼식이 다음날이었어요. 대식 씨가 저희 식당에 와서 다음날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도중 이상하게 물이 나오지 않아서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고 대식 씨가 거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예전에도 이런 적이 한 번 있다며 엄마는 잠시 살펴보러 간다며 자리를 비우셨고 대식 씨는 배관이 노후가 많이 돼서 막힌 것 같다며 업체를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전화를 해봤지만 너무 늦은 저녁이라 하나도 전화 연결이 되는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엄마가 오지 않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수도 밸브를 조절하는 상수도실을 들어갔는데 엄마는 없었습니다. 다시 매장에 들어와 엄마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대식 씨는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며 상황을 물어보길래 엄마 전화기도 꺼져 있고 상수도 밸브 조절하는 곳에도 가봤지만 엄마를 찾을 수 없다고 하자 대식 씨가 찾아보겠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대식 씨까지 소식이 없어 전화를 하니 마찬가지로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너무나 걱정돼 밖으로 나가 건물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옥상에 불이 켜져 있길래 늦은 시간이었고 아무도 옥상에 올라갈 사람이 없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게 이상해서 빠르게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물탱크 뚜껑이 떨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물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어두운 곳을 핸드폰 플래시로 비추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대식 씨는 엄마를 목마 태우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점프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위로 올라오려고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하늘에 감사하다며 엄마가 제 손을 잡으려 하자 대식 씨는 그러다 같이 빠질 수도 있다고 무리한 행동하지 말라며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힘겹게 버티고 있었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고 대식 씨는 엄마를 목마 태운 상태로 얼굴이 잠겼다 올라왔다를 반복하면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버티라며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긴 파이프를 구해 잡을 수 있게 대주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떻게든 엄마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식 씨를 보니 너무나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너무 미안했어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지 대식 씨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구조대가 올라왔고 엄마와 대식 씨를 손쉽게 끌어올려주면서 상황은 정리가 되었어요. 엄마와 대식 씨는 서로 살았다면서 격한 포옹을 하며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서로 이리저리 살폈고 구조대원에게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어떻게 물탱크 안에 둘 다 들어가게 된 건지 물어보니 엄마가 처음 옥상에 올라왔을 때 물탱크 뚜껑이 열려 있어 닫으려고 올라갔는데 물탱크 안에 고양이가 빠져서 죽은 상태로 배관을 막고 있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파이프로 고양이를 들어 올리려고 애쓰다가 몸이 반쯤 들어갔을 때 균형을 잃고 빠졌다며 한참을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도중 대식 씨가 물탱크 안에 빠져있는 엄마를 보곤 끌어올리려 했지만 물에 몸이 젖어 있어 너무 무거웠는지 끌어올릴 수가 없어 먼저 119에 전화를 하려 했으나 손에 물이 묻은 상태라 핸드폰이 미끄러지면서 물탱크 안에 빠졌고 급한 마음에 대식 씨가 물탱크 안으로 들어가 엄마를 목마 태우고 버티고 있었다네요. 대식 씨가 만약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엄마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아찔했고 또 한 번 대식 씨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엄마는 건물주에게 전화를 해서 물탱크 안에 고양이가 빠져 있으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녹초가 된 저희는 다음날 결혼식을 위해 일단 매장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결혼식은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끝이 났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대식 씨는 매일같이 엄마가 차려준 아침밥에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위안 삼는 것 같네요. 저희 엄마가 해준 밥상이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라며 매일 점심 식사는 직원들과 함께 저희 식당으로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찾아온 인연이 저희 가족을 2번이나 구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6개월 이후에 태어날 우리 아이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마음 같아선 저희 식당으로 모두 초대하고 싶네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인연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